안녕하세요. 오후 4시 기다리던 사랑이 시작되는 시간, 네이버 크리에이트 나우 타임의 김영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진짜 민망하네요. 네. 바로 감성 무비 메이커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 속 명장면입니다. 당시에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요,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본어라서 많이들 아시죠? 잘 지내요? 나는 잘 지내요. 이런 뜻이죠. 이미 죽어서 사라진 연인한테 잘 지내냐고 묻는 장면, 애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허망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말은 분명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첫사랑은 이렇게 오랜 기억에 묻혀서 사라지는 듯 해도요, 어느 날 문득 노래 한 소절, 영화, 드라마의 대사 하나, 아니면 익숙하거나 아주 생소한 풍경 속에서도 아련하게 불쑥 살아나는 기억인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었든, 아픈 사랑으로 끝이 났든, 아니면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바쁜 삶 속에서 우리 모두를 잠시 멈추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였나요? 그 기억은 여전히 아름다운 기억인가요?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네,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였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1999년도 토이 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정말 쏟아져 나왔지만 지금 들어도 정말 여전히 아름다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임에서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읽다 보니요, 유난히 첫사랑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좀 삶이 각박해질수록 예전 추억이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주 본능처럼. 네. 그리고 뭐 중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 오시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첫 키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뭐 짓궂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이런 거 묻나요? 문득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뭐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그리고 재미나는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에요,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임에 들고 온 영화는요,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영화, 바로 첫사랑의 대명사, 국민 첫사랑 수지 씨를 잊게 해준 영화, 바로 역대 멜로 영화 1위 건축학개론입니다. 네. 당시 수지 씨가 아마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미스 A 아이돌로 데뷔해서 큰 사랑 받으셨고, 배우로는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그 다음 도전한 첫 영화가 건축학개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뭐 거의 역대급이었죠. 네. 국민 첫사랑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으니까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수지 씨 이외에도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그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과거 역할 배우와 현재 역할 배우가 다른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과거의 현재 차이가 이게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어요. 네. 15년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주인공이 이재훈 씨와 수지, 네, 그리고 15년 후에 현재의 주인공이 엄태웅 씨와 한가인 씨. 어떠세요? 좀 다르긴 좀 많이 좀 다르긴 하죠. 이 자체가 뭐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워낙 서로의 이미지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감독님이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상 꼭 필요하셔서 과거와 현재의 온도 차이를 좀 극명하게 나누고 싶어서 그런 캐스팅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한가인 씨, 수지 씨, 뭐 두 분 다 엄청나게 매력적이잖아요. 물론 엄태웅 씨, 이재훈 씨, 우리의 그 과거의 이불킥을 불러오는 그 시절의 그 순수한 기억을 잘 표현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영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는요, 네이버 영화를 좀 참고로 했고요. 다들 아시는 스토리에 조금 좀 줄여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생기 넘치지만, 네, 숙기 없던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한다. 차츰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지지만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툰 승민은 고백을 마음속에만 품은 채 작은 오해로 인해 서연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다 15년 후 35세 건축가가 된 승민 앞에 서연이 나타나 자신을 위해 집을 설계해달라고 한다. 서연의 집을 짓게 된 승민. 집을 완성해가는 동안 어쩌면 사랑이었을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네. 건축학개론은요, 대놓고 이 영화는 첫사랑 영화입니다라고 그냥 스포를 하는 영화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다. 진짜 말만 들어도 정말 심쿵한 단어들입니다. 네. 왜 그 첫사랑 뭐 혹은 썸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 영화는 뭐 누구나 아는 뭐 그런 클리셰들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그 클리셰들이요, 이들 알면서 당하는 맛이 있어요. 이 장면만 봐도요, 뭐 말할까 말까, 아니면 뭐 손 잡을까 말까, 또 뭐 키스할까 말까 이런 장면들 보면 진짜 가렵지만, 네, 영화들이 뭐 그런 장면을 다음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뻔히 알잖아요, 우리. 네. 뭐 나 뭐 저거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왠지 엄마 아빠 미소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느낌에 푹 빠져서 마치 남성분들은 승민이가 되고 여성분들은 서연이가 돼서 이 영화를 좀 봤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공감의 힘이란 무섭습니다. 역대 한국 멜로 영화 흥행 1위가 이래서 된 거겠죠. 다들 이렇게 뭐 첫사랑을 못 잊잖아요. 이 대다수 분들이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랑을 하지만
유난히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라서 좀 서툴고 아쉽고 뭐 그래서 풋풋했던 그 시절의 나도 좀 그리워하는 좀 그런 마음의 사랑이라서겠죠. 그때는 좀 왜 그랬을까? 뭐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뭐 다시 돌아가도 이건 꼭 난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게 채워주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런 첫사랑에 대한 정석과도 같은 지난 타임 사연 소개할 때 수학 정석이 생각나네요. 정석 얘기하니까. 네, 진짜 웃겼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었다라는 아련한 문구처럼요. 감독님과 배우들께서 아주 잘 섬세하게 표현 잘해준 영화 건축학개론입니다. 여기 혹시 첫사랑 다시 만난 경험 있는 분들 계신가요? 흔한 말로 우리 뭐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뭐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건 케바케야 난 첫사랑이랑 지금 잘 살고 뭐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창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뭐 이런 얘기들 좀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간접 경험 첫사랑 다시 만난 경험 우리 예전에 I love school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창 모임 같은 거 주선하는 그 사이트가 한참 유행일 때 저도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가 혹시 나올까 하고 좀 기대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한 2번 나갔는데 뭐 2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뭐예요? 뭐 쿠쿠님 첫사랑 기억하기도 싫어요. 캔디드럼님 뭐 첫사랑은 안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영화 내용에 관련된 것도 많이 많네요. 뭐 골증님 납득이 조정석님의 연기가 인상 깊었죠. 물론 이따가 언급 무진장 할 겁니다. 최고죠 납득이. 귤 첫사랑은 쓸데없어요. 안양님 저 초딩 때 좋아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실망했어요. 그쵸. 어렸을 때 느꼈던 막 두근두근했던 기분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약간 성인이 돼가면서 굉장히 그런 게 좀 무덤덤해지면서 좀 현실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느꼈던 기분이 계속 뭐 이어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간상으로 굉장히 좀 첫사랑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오랜 예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짝이 있어가지고 이어지고 싶은데 이어지지 못한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영화 속 안에서 남일 같지 않던 우리 두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승민이가 서연이를 대하는 태도가 서연이를 좋아하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참 밍숭맹숭해요. 저희 때 뭐 특히 남자들 대개들 이랬어요. 뭐 센 척하고 쿨한 척하고 뭐 물론 뭐 저도 그랬고요. 현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승민이를 보면서요. 서연이가 진짜 얼마나 답답했는지 뭐 영화만 봐도 다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여자 관객분들은 서연이를 보면서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저 같은 남자 관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참 이런 승민이에게 수지씨 그러니까 서연이는 수준급 밀당을 보여줍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엄청 말이 많았어요. 영화가 나오고 뭐 서연이가 너무했다 뭐 이런 말들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쉬운 말로 어장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연이가 단순히 어장관리 차원에서 승민이를 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승민이의 마음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뭐 자신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알고 또 자신도 승민이와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안 보여주고 너무 어려워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좀 일부러 좀 그랬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15년이 지났는데도 승민이를 다시 찾아가서 왜 하필?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건축가 중에서 왜 굳이 승민이를 찾아갔겠어요? 마음이 없다면. 다시 찾아갈 이유는 전혀 없었겠죠. 만약에 마음이 없었다면. 근데 뭐 설마 뭐 15년 후에도 뭐 어장관리 때문에 뭐 갖고
있고 뭐 그러면 이건 멜로가 아니라 복수가 나무되는 뭐 스릴러물로 되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멜로 영화입니다. 다시 만난 사람, 어색하지만 서로 설레어 하는 모습들, 영화를 보는 사람들까지도요 침이 꼴깍 넘어가게 만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영화 소개부터 줄거리 심리까지 너무 지금 달려온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과거와 현재 모두 아우르는 노래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노래의 주인공의 감정,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보다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사랑을 말할 때 이 뮤지션, 이 노래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수많은 연인들 그리고 연인이 되고픈 이들 또 연인이었던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곡입니다. 전람의 기억이 습작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아, 노래가 나오는 중에 정말 재밌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상수님, 수지가 하면 멜로, 내가 하면 어장관리. 엔지님, 저랑 같이 사는 분 목소리만 김동률과 비슷해요. 어우, 그게 어딥니까? 김동률님의 목소리 진짜 대박이죠. 네.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밤빛바라님, 이 노래 기가 막히게 김동률님과 똑같이 부르던 고딩 친구가 생각나네요. 참고로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는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밤빛바람님께 네, 바나나 우유, 네, 기프티콘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좀 피곤했는데 지금 이거 읽다가 지금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엔돌핀이 확 도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클로이님, 네, 김영민 호스트님, 네, 저는요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신청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첫사랑과 함께 봤던 영화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분과 함께 봤던 달달했던 영화라서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함께 영화를 봐도 좋고 같이 밥을 먹어도 좋고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꺼질 때까지요 밤새 통화를 해도 좋았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수학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쯤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세월은 10년이 지났지만 영화 음악은 마음속에 남아서 추억을 떠올려 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그분이 이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 시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아, 진짜 좀 뭔가 좀 아련한데요. 아,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제가 멜로디가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좀 아련한 노래인데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죠. 네, 클로이님이 신청해주신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 네, 배우 슈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부른 Way Back Into Love 들어보겠습니다.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Oh. I've been watching but the stars refuse to shine. I've been searching but I just don't see the signs. I know that it's out there. There's gotta be something for my soul somewhere.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to shed some light, not somebody just to get me through the night. I could use some direction, and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na do is find our way back into love. I can't make it through without our way back into love. And if I open my heart again, I guess I'm hoping you'll be there for me in the end.
네, 아련한 사연 보내주신 클로이님께는요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프티콘에 당첨된 분들은요 발음 왜 이러죠 오늘? 영민마늘 인스타 DM으로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댓글이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잘 될 거야 님. 따뜻하고 달달한 커피가 생각나네요. 네, 재미없죠? 근데 제가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 드리겠습니다. DM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럼 다시 건축학개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소개하면서 이건 뭐 진짜다 아니면 이건 뭐 가짜다 이런 얘기 종종 해드렸죠. 영화든 드라마든 너무 진짜 같아서 이건 오히려 가짜인가 아니면 당연히 진짜인 줄 알았는데 뭐 가짜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타임에선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틈틈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깨알 재미와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이용주 감독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감독님이 영화 속 배경으로 나오는 Y대 건축공학과 출신의 감독이 되기 전에요 건축가로도 일을 하셨대요. 저번 시간에 우리 위플래시 감독님과 뭔가 비슷하죠? 감독 자신의 그 리얼 라이프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들이 똑같습니다. TMI 하나 더 하자면요. 아까 들으신 기억의 습작 전람회 김동률 씨도요 같은 Y대 같은 과 출신이시랍니다. 혹시 아무튼 건축학개론은요 2012년도작이지만요 영화 속 배경은 1990년대를 하고 있어서 당시 시대의 고증을 안 할 수가 없던 영화입니다. 아마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에 삐삐 저게 진짜 옛날이죠. 지금 거의 막 30년 전 30몇 년 전인데 네, 그 연인들 사이에 막 486 보내고 아마 486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랑해를 글자 수로 그 글자 획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암호화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게 삐삐는 그 숫자밖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런 숫자들로 암호를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음성 녹음은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급률이 그 개개인들마다 그 당시 때 지금의 그 스마트폰 보급률처럼 삐삐는 하나씩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인 좀 하라면 그 길거리에 공중전화 같은 데서 긴 줄을 서가지고 그 잠깐 짧은 음성 메시지 들으려고 막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뒷사람 눈치도 엄청 보이고 뭐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문구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때 이게 그 공중전화 매너 때문에 막 살인 사건도 몇 번 막 일어났었어요. 지금에서야 절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겠죠. 이러니 전 국민들이요 다 같이들 하나가 돼서 숫자로 된 암호화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게 뭐 5959, 예, 그다음에 뭐 1004, 1004 이런 건 다들 아시겠고 제가 한번 문제 내드려 보겠습니다. 505 이거 뭘까요? 네, 바로 505는요 영어로 SOS라는 걸 뜻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재미나는 암호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아무튼 지금 예전에 삐삐 하니까 뭐 기억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 예전에 태사조 초창기 때 활동할 때도 그 팬클럽 이벤트에 그 팬분들께 뭐 이렇게 인사 메시지 저희가 막 남겨주는 이벤트 같은 것도 했었어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뭐 CD 플레이어, 워크맨. 분명히 이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죠. 그리고 잊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셔츠. 이거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90년대에는요 일명 짭이라는 그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제 동대문 태생이다 보니까 저는 또 유난히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대충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가요. 예. 그렇게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뭐 일부러 그런 상품들 뭐 재미삼아서 만드는 분들 뭐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몇 가지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 짭퉁 날렵한 동물이요. 네. 그거 패러디해서 만든 뭐 이렇게 그
짐승을 이렇게 앞에 뭐 파마를 시켜서 파마, 그다음에 앞치마를 들어서 엄마, 그리고 이렇게 두 발을 대는 게 아니라 한 손을 올려서 임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승리의 여신 나이 땡, 네, 예. 이거 대신에 나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 이거 진짜 웃겨요. 빈 땡, 이거 짭퉁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로고, 네, 자전거 대신에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빈곤이랍니다. 네, 그리고 로고가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토를 하고 있는 그 로고는요, 빈속이랍니다. 빈속. 진짜 기발하지 않습니까? 구찌 대신 아구찜? 뭐 그런 것도 있었나 보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댓글창에 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우스 셔츠, 이게 바로 게S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알파벳 GUE 땡땡 그거요. 그게 그 GUE와 U에서 E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제우스가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동대문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 동대문에 막 거평프레야, 두타 막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다 그 새벽 시장에서 하여튼 이런 뭐 짭퉁의 그냥 원산지였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집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 때가 되니까 이걸 입고 가면 막 친구들한테 놀림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복으로만 입지 외출용으로 절대 안 입고 나갔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요, 이 티셔츠를 주인공 승민이가 입고 나와요. 이게 영화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할 수 없어요. 좀 아쉽지만 이 셔츠가 여러모로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짭퉁티 한 장이 코믹, 분노,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민과 서연의 사이에 오해를 만들게 했던 유연석 씨가 연기하신 강남 선배 재욱. 강남 선배 재욱이는 그 짭퉁 옷 같은 거는 입을 리가 없죠. 네. 승민이의 티셔츠는 재욱과 승민이를 적나라하게 비교해 줍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뭐 그건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 외에 그리고 다른 배우 이야기가 나오니 모두들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되셨던 분. 바로 건축학개론을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속 감초 오브 더 감초. 어쩌면 이 영화의 최고의 수혜자예요. 그리고 이 인물이 없었으면 그냥 여느 멜로 영화랑 별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게 해준 바로 납득이. 네, 납득이 얘기를 잠깐 해보죠. 네, 정말 조정석 씨의 연기 여기서 대단했습니다. 저는 진짜 마치 그 예전 넘버3에서 송강호 씨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뭐 현정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배역들을 지워버릴 정도로 진짜 그 송강호 씨의 그 모습만 남았잖아요. 거의 그 급이었어요. 납득이라는 게. 자,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직 아실 거예요. 왜 납득이냐면요, 납득이가 잘 쓰는 말이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이 대사예요. 네. 그래서 별명이 납득입니다. 네. 그런데 납득이의 진짜 등장인물이 있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냥 납득이라는 이름도 웃겨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납득이가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을 싱숭이라고 불러요. 싱숭이는 말 그대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랍니다. 주인공 승민이가 좀 느리고 수줍고 막 이렇게 베베 꼬는 타입이면요, 납득이는요 그냥 직진이에요. 네, 뭐 대사마다 막 이 저렴한 막 욕이 섞여 있고, 그 왜 있잖아요. 그 특히나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남자애들끼리 막 보다 보면 그냥 말 한마디에 욕 하나하나씩 다 섞어야지만 대화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친구들은요 학교 졸업하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납득이 보면 그야말로 그 시대의 완벽 현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캐릭터가 진짜로 너무 찰졌어요. 그냥 조정석 씨 이꼴 납득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많은 장면에서 이게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거의 대본에 충실한 연기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게 이 극에서 말고도 다른 이런 연기하시는 조정석 씨 보시면 워낙 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 애드립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조정석 씨는요,
그 대본을 다 소화하는데 감독이 뭐 컷이 나오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요구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만 잠깐 이렇게 하고 애드립을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이야 뭐 아실 거고 뭐 새로 보는 분들은 영화 보시면 납득이 그 첫 등장부터 저 때 왜 저 김영민이가 왜 그렇게 납득이 했나 바로 딱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 미운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바로 건축학개론의 납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뒤집기님, 네. 키스장인, 땅까지 내려오는 허리띠. 그쵸. 그 예전에 꽈리 틀어가지고 힙합 바지에다가, 네. 그렇게 90년대 패션이었어요. 저희도 활동할 때 사실 좀 그런 거 많이 입고 그랬는데. 그쵸. 영화 보고 나오면서 빙그리님, 네. 납득이 기억났어요. 영민수 올림, 납득이 때문에 본 1인. 납득이 때문에 본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입소문. 네. 입소문이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그때. 뭐 달래 뭐 멜로 영화 1위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축학개론 삽입곡 중에요 이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요 여러 매체에서 그 사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건축학개론이 첫사랑 영화의 대명사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 역시도요 사랑 노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풋풋한 사랑이 절로 떠오르게 해주는 2012년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삽입곡이기도 했죠. 칵테일 사랑입니다. 원곡자는 마로니에, 그렇지만 오늘은 옥상 달빛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창밖에는 우울한 비가 내리고 있어 내 마음도 그 빛 따라 우울해지네. 누가 내게 눈부신 사랑을 가져줄까.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
여러분은 네이버 크리에이트 나우 김영민의 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하고 또 다른 아주 상큼한 버전이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희 학창 시절 동네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다들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기 뭐 가볼래, 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국내 여행을 가려고 검색해보면요, 꼭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가 나옵니다. 네. 어지간히 좋은 곳에서는 뭐 이게 다 뭔가 좀 찍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뮤직비디오 촬영지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강릉 검색하면 방탄소년단 뮤직 촬영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뭐 일부러 남겨둬서 사람에게 추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건축학개론에서도요, 그 15년 후에 다시 만난 승민이, 서연이가 리모델링한 서연의 집을 보면 저기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런 말들 인터넷에 많이 떴었거든요. 그 바다가 보이는 집 진짜 좋죠. 눈 뜨면 바다 보이고, 뭐 심심하면 가서 수영하고, 물고기 잡아먹고 뭐 해변 산책하고, 진짜 꿈만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지금 바다는 아니어도요, 인천 아라뱃길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정말 좋은데 하필 집 앞에 그 조류 생태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만 되면 특정 기간, 특정 시간만 되면 진짜 시끄러워서 그 짝짓기처래요. 그리고 하도 그 이제 우리 새 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산책하기 좀 불편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다 이런 경치가 좋은 그런 공간에도요, 분명히 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동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요즘은 그 바닷가에 펜션이나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 속 배경이었던 1990년대 그 시절엔요, 특정 장소를 알고 뭐 그렇게까지 정해놓고 가지 않는 이상 다양한 곳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영화에서 서연이는 제주도 출신으로 나오는데 승민이가 다시 지은 그 서연의 집, 거기도 바로 제주도로 나옵니다. 네. 지금도 제주에 가시면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사에서 그곳을 남겨두고 영화뿐만 아니라 각자의 첫사랑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닉네임 득이 최고. 네. 안녕하세요. 저의 신청곡은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유지태 이영애가 주연한 영화 봄날은 간다는요, 거기 대사입니다. 네. 라면 먹고 갈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이런 두 대사가 정말 유명한 영화이죠. 개봉 당시에 봤을 때는요, 영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땐 착한 상호가 안타까웠고 은수는 상호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다시 영화를 봤어요. 이젠 상호를 밀어내는 은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별이 힘들어 찌질하게 행동하던 상호의 모습도 이해가 됐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제가 겪었던 모습이라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상호와 은수가 악수하며 이별하는 장면은 성숙한 이별을 보여준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극중 초반에서 자연의 소리를 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화면과 소리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은수와 상호가 차를 세우고 무덤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소쩍새 소리가 들리던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자연에 익숙한데요, 어릴 땐 그 소리들이 좋은지 몰랐어요. 지금은 새라고는 비둘기밖에 안 보이고 닭둘기. 네. 아파트에 살아서 비가 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네요. 가사입니다. 네, 그 가사에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네, 봄날은 간다 노랫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사랑 이야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포함된 듯해서 노래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슬픈 노래인 봄날은 간다를 많은 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멋진 사연 보내주신 득이최고님께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영민만을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영화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 노래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그리고 뭐 한 10년이 지나서 봤던 영화 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리빙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봤을 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분명 이렇게 그냥 얼추 봤을 때는 뭐 이런 막 뭐 그냥 이래 막 좀 지저분하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막 슬프고 제가 직접적으로 막 아픈 사랑을 하고 딱 이렇게 봤더니 좀 성숙한 상태에서 봤더니 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막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최고의 인생 영화를 하면은 라스베가스 떠나며 이렇게 언급하고 저번 시간에는 직접 엔젤아이즈도 제가 라이브를 했었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마운 사연 보내주신 득이최고님의 신청곡인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
네.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골증님, 네, 일정 취소되어 보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좀 이렇게 네, 쉬게 되셨나 보네요. W7844님, 오늘은 연차라 넘나 여유 있게 보내요. 설마 타임을 보기 위해서 연차를 일부러 내신 거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유영님,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일은 나중에 하면 되죠. 네, 그래요. 네.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네. 너무 배짱이 같나? 우리 저기 세 분들께, 네. 빼빼로, 네. 유영님께는 빼빼로, 네. 힐링되는 시간. W7843님께도 빼빼로. 그 다음에 골증님, 일정 취소되어 보게 된 골증님도, 자, 바나나 우유 1개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기프티콘 잘 받으시고요. 네. 영민만을, 네. 인스타 DM으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어이구, 뭐 1시간이 거의 지나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사랑을 할 때 주로 사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편이신가요? 사랑할 때 이 동시에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보내주신 다른 사연들도요, 거의 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보였어요. 첫사랑, 뭐 거의 끝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작은 다 짝사랑, 네, 그 다음에 실패. 그렇다 보니 이게 첫사랑 스토리는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보면요, 서연에게 마음을 주는 승민이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기 위해 들인 노력, 그리고 차마 하지 못한 것들이 끝이 없고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 만큼 다시 돌아간다면, 혹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들 모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의 시선을 좀 바꿔봤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물론 첫사랑이니까 또 뭐 그땐 지금보다 어렵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자, 서툴고 아쉬운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아쉬웠던 사랑부터 한편으론 현재 진행형인 사랑조차, 모든 사랑 결국 다 서투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든 만큼 뭐 아는 거, 뭐 경험은 많아졌겠지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이나 관계에 주저하게 돼요. 이 타임슬립 같은 걸 해가지고 매번 뭐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요, 어쩌면 나이가 먹던 나이가 적던 많이 알든 모르던 이게 모든 사랑은요, 결국 다시 시도되는 첫사랑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승민과 서연, 두 사람을 보면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요, 이제 20살 대학생 1학년, 아니죠. 네, 직업도 있고 각자 옆에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있어요. 뭐 현재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은 15년간 멈췄던 사랑을 다시 이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첫사랑처럼 돼요. 이게 더 뭐 자세하게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이게 또 이게 결말까지 스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차라리 이거 못 본 사람들은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이 영화를 세상에 처음으로 다시 볼 수 있다니. 아니, 다시가 아니라 정말 땡 잡은 거예요. 한번 이 기회에 좀 이렇게 가물가물 기억나시는 분들은요, 옛날 추억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보시거나,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요, 진짜 보물 얻으신 겁니다. 꼭 찾아보시면 진짜 정말 누가 됐든지 간에 최고의 영화 반열에 오를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망설이고 실망하고 설레고 이런 뭐 두 사람의 감정, 이 둘, 그게 서로 첫사랑이어서일까요? 그냥 뭐 처음이든 다시든 사랑은 결국 감정이 결국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생각하기 나름. 우리나라 인구가 생각해보세요. 5천만 명이잖아요. 네. 한 명당 한 번에 사랑했다고라고만 치도 이게 케이스가 벌써 5천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관련된 질문과 해답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답입니다. 네. 아이씨, 괜히 얘기해서 머리만 아프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자주 보이시는 분 같은데, 뽀득뽀득님. 네. 영화 아비정전의 OST 추천합니다. 사베르 쿠가트의
마리아 엘레나라는 제목으로 말하면 낯설 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 때문이에요. 영화 아비정전에서 아비 역할을 맡으신 장국영님의 만보춤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랑을 받지 못한 데다가 큰 상처를 받아서 깊은 사랑을 못하고 얕고 다양한 사랑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같은 아비의 심정을 잘 표현해 준 곡 같습니다. 유명한 곡이지만 장국영님의 만보춤 장면에서 노래가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중후반부터 실로폰 같은 소리가 정겹고 청아하게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주인공인 아비의 쓸쓸한 내면을 더 도드라지게 표현한 소리같이 들리더라고요. 영화의 명대사도 생각나네요. 너와 나는 1분을 같이 했어. 난 이 소중한 1분을 잊지 않을 거야. 지울 수도 없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좋네요. 네, 좋아요. 네, 좀 장국영님이 하니까 멋있죠. 이거 좀 이렇게 좀 이게 늦게 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오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님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1분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왜 없겠어요. 뭐 여러 가지들 많죠. 뭐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처음 눈물을 봤을 때 그 1분도 잊지 못하겠고, 아마 우리 모두들 이런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1분들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으시다면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소중한 기억들 잘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들 이 코로나 이겨내고 좀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뽀득뽀득님이 신청해 주신 장국영의 만보춤 장면에서 나왔던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에요. 아마 진짜 이 뽀득뽀득님 말씀대로요, 이 노래를 들으면 한 번에 딱 알 겁니다. 사비에르 쿠가트의 마리아 엘레나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 기억나시죠?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우리 뽀득뽀득님, 베스킨 라빈스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하나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민말 인스타 DM으로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김영민의 타임. 어느 날 사랑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로맨스는 7살 애들도 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네. 7살이 뭐예요? 요새 저 어린 조카들 보니까 다들 뭐 이렇게 남자친구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뭐 여자친구도 있고. 참 요새 애들 당당합니다. 아무튼 단연컨대 사랑은 인류가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겉절이 지식의 김정희 내림의 김영민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방송을 하면 할수록요, 이 정의 내림 병이 좀 이렇게 돋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이 스포가 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선은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폭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0살이 넘으면서 오늘처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침 튀면서까지, 아까 되게 뭐 침이 좀 튀었었어요. 이렇게 침이 튀어가면서까지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말 타임이란 방송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타임 정말 방송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의 형태, 행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순수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걸 어디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한테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뜻깊고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짜 이게 오늘 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연장을 하는데도 이 첫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게 기회가 된다면요, 다음번에 건축학개론 이 영화 말고도요, 외국에 또 유명한 또 대표적인 이런 영화 많지 않습니까? 뭐 플립 같은, 네, 그런 걸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첫사랑 2부의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잘 계획해서 여러분들 앞에 좋은 또 첫사랑 이야기 주제거리를 가지고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민의 타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화요일 4시, 오후 4시 타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볼빨간 사춘기의 샵 첫사랑 들으면서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 같이 타임. 어릴 때 넌 키도 작고 빼빼 말랐지 기억나. 난 너가 그런 네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보지만 yeah, 짓궂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이었는데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철없이 너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훌쩍커버린 너는 왜 때문에 멋진 건지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모를 때 사실 널 좋아했다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질래. 어릴 때 넌 숙이 없고 조용했었지 기억나. 근데 어쩜 하는 말마다 왜 그렇게 예쁘게 하는데 이제는 놀릴 수 없이 커져버린 너의 어깨가 날 설레게 해 따뜻할 것 같아. Winter night when I meet you 나 너를 만나면 그 어릴 때 모를 때 사실 널 좋아했다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돌아가 솔직해질래.